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2023년 6월 30일 시장 함께 읽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일단 잠시만요. 네, 이거 좀 정리해야 하는데 아이폰 시간 또 조선업종 그리고 오늘은 기업이 되게 많아요. 두산테스나 대덕전자, 세코닉스, 인텍플러스, 메디톡스, 솔루엠, 솔브레인, LG전자, 기아 또 수급 부분까지 해서 오늘은 좀 산업은 별로 없었고 기업 위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또 이게 댓글도 좀 보고 그랬는데,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제 저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 좀 커요. 그러니까 어제도 SK도 많이 빠지고, 물론 이제 오늘 현대모비스 같은 건 좀 많이 올랐죠. 오르긴 했지만, 그때 제가 반성하는 게 뭐냐면 너무 이제 또 강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추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강조를 하면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당시에 또 21년도 워낙 시장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너무 항상 이제 그때 생각하면은 항상 죄송스럽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지금도 작년에도 그렇게 안 좋고 막 이런데도 제가 계속 방송을 또 하는 이유가 저는 당연히 저도 책임 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디 도망가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히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주가를 올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답답해요. 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이 빠진 기업들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오르기는커녕 물론 이제 올라간 기업도 있긴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이제 너무 못 가니까 답답하죠. 그거 보고 있으면 저도 한숨 나오고 참 방송하기도 싫고 그럴 때도 많은데 근데 어쨌든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는 것 밖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해드릴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변화가 생길 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잘 많이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근데 뭔가 변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니까.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보이면 꼭 항상 제가 말씀을 꼭 드릴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현대모비스만 해도 지난번에 폭스바겐 같은 거 있죠. 이런 변화들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죠? 수주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삼성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잘 견뎌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변화가 생길 때 그때부터 좀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참 못 가요. 시장에서 버림받아 버려요. 근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좀 해줘야 되는데 답답한 거죠. 아니면 좀 이게 상황이 좀 바뀌거나.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기억나시겠지만 얼마 전에 HL만도, 현대오토에버, PI첨도 다 안 좋았죠. 근데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런 리포트들이 나왔잖아요. 예전에 세코닉스 같은 거. 매일 보다 보면 그런 변화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추적을 해가지고 꼭 그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좀 괴롭고 힘드시더라도 좀 잘 참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항상 좀 너무나 죄송한 좀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방송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이제 7월부터는 아이폰의 시간이다 이런 좀 내용인데 외신보도 나왔고 아마 공격적인 인센티브 제시하면서 생산지 보너스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부터 아마 생산이 들어갈 것 같고, 이렇게 되면 6월에서 7월 아이폰 15 OLED 패널 출하량이 한 100% 가까이 증가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아이폰 14 제대로 생산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해는 방지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지금 아이폰 쪽에 대한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부가 제품이고 또 애플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또 우리나라한테도 중요한 게 여기 부품을 한국이 납품을 하니까. 그리고 애플 시리즈 중에서 가장 비싼 프로 시리즈가 이제는 패널 출하 비중도 58%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출하 비중이 14 같은 경우는 43%였는데 이번에는 58로 늘어났어요. 이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LG노텍 영업이익 비중에 아이폰 15용 잔망경 카메라가 들어가는 광합줌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또 신규 부품이 액추에이터 공급, 이게 카메라를 이제 구동하는 장치거든요. 요게 이제 그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전체 중에 85%가 아이폰 쪽이에요. 그러니까 막대한 거죠. LG노텍 주가는 어쨌든 아이폰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LG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옛날과는 다르게 삼성의 동무대였잖아요, 사실. 근데 점점 아이폰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아이폰 공급 점유율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40%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LG노텍은 70%고, 다만 프로 시리즈 있죠. 여기는 오히려 삼성보다 LG 걸 더 많이 쓴다는 거 지금 하네요. 여기 70%까지. 그래서 한번 이게 진짜인지는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건 KB에서 추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드디어 4분기에 흑자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애플 아이폰이 잘 팔리길 바래요. 잘 팔려야 우리나라한테는 좋습니다. 삼성, LG그룹, 왜냐면 부품 납품을 하니까. 조선은 하반기에도 그 컨테이너선 수주 낭보가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인데, 메리츠의 백이현 오정화 연구원님이 선봉량 기준 세계 1등 컨테이너 선사가 MSC거든요. LNG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한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8전 TE6급 선박 최소 6척 발주를 위해서 한국과 중국과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대만의 에버그린이란 이제 컨테이너 선사도 이건 메탄올이에요. 우리 공부해봤지만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건데 요거 24척 발주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총 발주액 규모로는 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5, 6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큰 건데 척당 성과가 1.75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아마 대부분 좀 삼성중공업이 대부분 수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탄올 연료 추진선은 원래 현대중공업이 많이 했는데 에버그린 같은 경우는 아마 삼성한테, 여기 딱 연결되시죠. HSD 엔진 담당하겠죠. 이거 전화로 제가 확인해 본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수주가 100% 될지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다만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중 연료 추진선, 그러니까 지금 선박은 원래는 벙커슈를 써요. 원유를 쓰는데 이거 대비해서 이제 친환경 선박이 LNG를 연료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선이죠, 가스선. 연료를. 그게 17에서 18% 더 비싸대요, 선박이. 대만의 양밍이 15,000 TEU급 LNG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을 현대중공업에 수주를 줬는데 이게 1.87억 달러. 기존 선박 대비 17.2% 비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현대 사무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것도 1.71억 달러로 18.6%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친환경 선박이 진짜 자꾸 발주가 늘어나는 환경은 한국 갭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자재 전체로도. 그러니까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들은 이어진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산테스나는 현대차증권의 박준영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57,000 제시했고, 우리 공부해봤죠. 이미지 센서라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있죠, 카메라. 카메라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 CIS라 그래요. 요거 테스트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반도체 칩 테스트 해주고, 한마디로 반도체 후공정 마지막에 테스트 해주는 그런 업체인데, 매출 비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게 이미지 센서. 근데 이 회사는 주로 매출 비중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쪽이에요. 가장 큰 게.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지려면 외주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고객사들이 외주를 줘야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단가 올라가고 외주하는 제품의 양이 많아져야 되고, 고객사가 옛날보다 많이 외주 비중을 늘려주면
좋은 건데, 단점은 이 회사의 최대 단점은 너무 스마트폰 비중이 커요. 근데 스마트폰 안 좋잖아요. 그게 좀 단점이란 단점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출하량은 올해도 역성장할 걸로 전망하는데, 다만 그래도 이미지 센서 이 부분 있죠. 카메라 쪽은 계속 고화소화하니까 그나마 이제 선전하는 거예요. 특히 원래 800만 화소 쓰던 CIS 이미지 센서보다 2억 화소 쓰거든요. 올해 나왔던 이 삼성의 갤럭시 S23 최고 사양 모델은 2억 화소 들어가요. 그럼 단가가 40% 점프를 합니다. 이미지 센서. 굉장히 비싼 거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성장은 더 이상 담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고사양할수록 이런 이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아쉬운 건 이 회사의 전방 산업이 좀 막혀 있다는 거.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예. 아무튼 국내 반도체 산업은 대부분 메모리 위주인데, 어쨌든 이 회사는 메모리는 아니고요. 비메모리 쪽이 100%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작은 물량이긴 하지만 자동차용 이제 테스트도 좀 수주를 일부 받았던. 그러니까 이 앞으로 두산 테스나가 할 일은 자동차 쪽으로 많이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쪽 스마트폰 쪽은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 많이 바꿔주는, 그러니까 비중을 좀 늘려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기업 가치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에 갤럭시 S24가 나올 텐데, 거기에 삼성이 만든 AP 칩이 있어요. 지금은 퀄컴 거 쓰거든요. 엑시노스 다시 채택할 예정이래요. 2년 전에 했다가 망했죠. 발열 이슈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엑시노스를 좀 채택하려고 좀 하는데, 이거를 채택을 하면 이 테스트 다 해줘야 되잖아요. 국내 후공정 회사들한테 수혜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저게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번엔. 지금 스마트폰 시장 정체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저 엑시노스가 잘 돼주면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근데 그건 내년에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PBR 2배 정도로 싸진 않고요. 최근에 좀 주가 올라왔죠. 그래서 무릎은 36,000원인데 뭐 거기까지 가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좀 그런 자동차 비중이 늘어나는지 요걸 꾸준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내년에 나올 삼성의 스마트폰 엑시노스가 채택됐을 때 이게 얼마나 잘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는 현대차증권의 박준영 연구원님이 쓰셨는데, 플립칩 BGA 아시죠? 우리 다 공부해봤잖아요. BGA 그림 그려볼까요? 예. 자, 여기 반도체가 있습니다. 여기 기판이 있습니다. 예. 그죠? 요걸 이렇게 붙이죠. 기판에. 요걸 숄더볼 동그란 걸. 요걸 플립칩 BJ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왜 FC냐면은 플립칩은 뒤로 뒤집는 거예요. 반도체를요. 뒤로 뒤집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플립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반도체를 뒤집어서 밑에다, 그러니까 요 반도체를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반도체가, 얘를 뒤집어요. 한마디로. 예, 여기다 이렇게. 여기 숄더볼이고 여기 기판입니다. 예, 이렇게 딱 붙여가는 거죠. 요게 이제 플립칩 BGA. BGA는 왜 BGA는 동그란 볼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BGA라는 거죠. 요거를 만드는 업체가 전 세계에 10개 정도 있고 많진 않아요. 근데 이게 대세죠. 요즘에 기판 중에.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서 선을 연결했어요. 와이어 본딩은 뭐냐면은 이 기판에다가 요 숄더볼 없고요. 볼 대신에 요 끝에 4개 모서리에다가 요렇게 선으로 연결했어요. 그럼 입출력 단자가 4개밖에 없어요. 4차선. 근데 이 숄더볼을 촘촘히 박으면 숄더볼 개수만큼 입출력 단자가 생겨요. 뭐 20차선이 될 수도 있고, 20차선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와이어 본딩 방식보다는 저 숄더볼 방식을 많이 쓰는 거죠. 왜냐하면 훨씬 더 데이터 전송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선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로 쓰이는 게 이제 서버용, 자동차용 이런 데 많이 PC에 들어가는데, 고사양 칩을 받쳐줄 정도로 성능이 좋아야 되고요. 기판이 그래서 클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선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가 있는데, 양산 가능한 업체는 삼성전기,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LG노텍은 올해 4분기에 양산할 것 같고, 일본의 이비덴,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전 세계 10개 업체고요. 서버용 플립칩 BGA가 제일 비싸요. 예, 여기는 아무나 못합니다. 이비덴, 신코, 대만 나냐,
유니마이크론, 한국의 삼성전기 정도만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기가 애플이나 이런 데 하는 걸로 아는데, 이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추정이니까. 예전에 애플에 납품한다는 기사를 좀 봤던 것도 같아서요. 근데 어쨌든 미국 기업에 납품을 해요, 실제. 하긴 하는데, 애플인지는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 아래 레벨이 이제 PC, 네트워크, 전장용, 자동차용, 이쪽이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좀 아쉽게도, 여기는 아직 안 해요. 서버용. 예, 여기 전장용을 위주로 해요. 자동차. 근데 전장용도 좋은 게 시장 커지잖아요. 자동차가 전장화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매력은 있죠. 그래서 이익권 업체임에도 영업이익률이 지금 17.7%까지 늘어났고, 이런데 서버용까지 이제 진출하면요, 이제 탑 클래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덕전자를 보실 때 참고할 거는 서버에 들어가느냐, 요거를 이제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러면 레벨이 달라집니다. 예, 글로벌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암코라는 회사랑 지금 개발 중에 있대요. 꼭 성공하길 좀 바라겠습니다. 요게 플립칩 BJ입니다. 이게 동그란 볼처럼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남은 숙제는 서버 쪽에 들어가는지 요거를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것만 대준다면, 근데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좀 잘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주가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비싸진 않아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PBR 1.3배 정도인데, 다만 최근에 워낙 올랐죠. 이거 아시겠지만 맨날 그 2만 원 깨질 때마다 우리 좀 고민했잖아요. 또 2만 원 깨지는구나. 근데 오히려 그땐 기회였죠. 싸니까. 예, 근데 결국엔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만 올랐어요. 왠지 아시죠? 저기 이 플립칩 BJ에 대한 기대감. 요 플립칩 BJ가 또 이번 HBM 같은 데도 쓰이게 되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좀 상당히 밝아 보인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세코닉스도 우리 많이 공부했던 기업이죠. 이제 자동차용 카메라 목표 주가 오늘 올렸고요. 영업이익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좋고, 전장용 카메라 실적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의 물량 납품이 계속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다만 스마트폰 쪽은 좀 안 좋아요. 예. 근데 핵심은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매출의 83%가 자동차 쪽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전장용 카메라랑 그 앞에 헤드램프 있죠. 램프, 헤드램프. 그것도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현대모비스에 납품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XR 기기에 들어가는 그 모듈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모바일용 렌즈 매출은 10%까지 감소했고, 비중이 전장용은 이제 75에서 83%까지, 한마디로 자동차 이쪽에 이제 특화된 기업으로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좀 봤던 이유가, 다른 거보다 매출 비중의 대부분이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스마트폰보다는 자동차가 이제 시장 커지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또 헤드램프도 가동률 높고, 또 VR, AR 기기에 들어가는 그 렌즈, 모듈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25년은 돼야 돼요. 근데 플러스 알파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대할 건 자동차 쪽. PBR도 좀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인데 좋은 주식의 조건을 좀 갖추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카메라 매출 추이, 카메라 대당 단가, PBR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죠. 옛날에 비해서는. 예. 원래 항상 좀 저평가 받았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밸류보단 모멘텀, 자동차 쪽의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지 요게 좀 관건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당사에서 탐방 갔다 온 자료인데, 인텍플러스 아시죠? 요새 아주 난리가 났죠. 공교롭게 이건 뭐 결코 자랑은 아니고, 우리가 HBM3 함께 배우기 기억나시죠? 거기에 HBM3 기억나세요? 그 5개 기업. 예, 그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이 다 급등해 버렸어요. 왜냐면은 HBM3가 지금 요새 제일 핫하거든요. 이게 지금 트렌드에 맞아버리니까 가장 뒤늦게 간 게 이 종목이죠. 인텍플러스. 예, 근데 인텍플러스 우리가 공부를 여러 번 해봤지만 사업부가 3개인 거 아시죠? 패키지. 요런 거 있잖아요. 요 패키지, 기판 이런 것들. 그 패키지 하는 그 반도체 있죠. 반도체. 이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외관 검사해 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예. 그래서 이 사업부는 기판 검사. 아까 대덕전자 있죠. 그 기판 검사하고, 3 사업부는 2차 전지. 요 3개 하는데 이 3개가 다 괜찮죠. 그래서 요새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코어와스. 예, 이따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 패키징 설비 증설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경쟁사 대비해서 대면적 검사가 가능해서 옛날에 인텔에 납품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시장 점유율 40% 차지하고 이 사업부는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범프 있죠. 아까 플립집 BGA에 기판하고 반도체 연결한 동그란 볼 있죠. 이런 것도 검사하는 거예요. 점유율 60%까지 올라왔고 3, 사업부는 이제 2차 전지 비전 모듈 장비,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도 검사를 또 해줍니다. 검사에 특화된 회사예요. 네, 근데 고객사 추가 확보에 따른 기대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뭐 첨단 패키징 후공정이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고객사들이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텍플러스가 진짜 찐이에요. 찐 중에. 고객사를 진짜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키지 검사, 북미 아마 인텔 쪽에 납품하는 것 같고, 대만이나 미국의 주요 후공정 업체로도 고객사가 확보돼 있고, 하반기엔 중국 쪽으로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패키지 기판입니다. 기판 검사는 대만, 국내, 오스트리아 이쪽인데, 아마 대만은 유니마이크론이라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주요 고객사. 그래서 주요 이런 기업들을 다 고객사로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실한 좀 이 챗GPT, HBM의 좀 수혜주가 아닌가 이게 보여주고, 뭐 지금 주가가 싼 건 아니죠. 최근에 올라와서. 어쨌든 올해 실적은 그렇게 큰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설비 투자 줄어들지만. 그러나 코어워스라는 HBM에 필요한 요 패키징, 요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 후공정 장비 업체들 대비해서 좀 높은 수혜 받지 않을까. 요게 HBM이잖아요.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한 거, TSV 기억하시죠? 요거. 예. 그 다음에 요게 반드시 실리콘 인터포저로 하죠. 실리콘으로 해요. 여기 중간. 이게 비싸긴 한데 이게 부족해요. 이게 부족해서 지금 공급 부족 상태예요. 만들고 싶어도 많이 못 만듭니다. 예. 여기에 이제 GPU나 CPU 놓고 서로 연결. 예. 얘랑 얘를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패키지 기판. 요게 플립칩 BJ예요. 요게 플립칩 BJ입니다. 여기가. 그 여기 중간에 범프 보이세요? 요거 동그란 거. 요거 검사하는 게 바로 인텍플러스가 하는 거. 여기 마이크로 범프. 요 밑에 또 들어가죠. 요거를 2 사업부가 하는 거예요. 1 사업부는 그럼 뭐냐? 여기 패키징. 여기 있죠. 요 외관 검사. 요 지금 HBM이 잘 만들어졌나? 패키징 잘 됐나? 요거 이제 검사해 주죠. 요게 1 사업부가 하는 역할이죠. 이해되죠? 요게 이제 수주 공시 내역인데, 여기 보면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유니마이크론 세계 3위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에도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파운드리는 TSMC랑 삼성에 맡겼고, 오사트는 암코르, 기판은 이비덴, 킨슈스, 유니마이크론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사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암코르랑은 지금 서버용 기판 공동 개발 중이죠. 예. 그래서 이 인텍플러스도 우리가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워낙 지금 단계가 올랐으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예. 올라간 이유는 좀 아시겠죠, 확실히. 그리고 메디톡스는 이번에 특허 무효 결정이 나서 좀 안 좋았는데, 어젠가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메디톡스의 그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그 지속성 효과,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있죠. 여기에 대한 특허를 무효 판결을 내렸나 봐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해 버린 거예요, 어제. 근데 메디톡스가 등록한 지속기간 연장 특허, 요 부분이 이게 2018년도에 등록한 건데, 갈더마라는 회사가요, 이거 특허 이거 아니다, 취소 심판 제기했어요. 근데 결국엔 21년 7월에 특허 무효 결정이 내려졌대요. 그러니까 이미 2년 전에 결정이 어느 정도 된 건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확정 판결이 나온 거랑 좀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2년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인지된 거기 때문에 너무 악재로 보진 말자. 그리고 이 원출원 특허 있잖아요. 이거에 앞선 상위 특허가 있는데, 그건 계속 지금 특허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메디톡스가 총 3개의 미국 특허 보유 중이거든요. 원출원 특허는 훨씬 광범위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회사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그 진입 장벽이 되는 건데, 이 원출원 특허를 또 레방스란 경쟁사가 한번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또 이거 아니다. 근데 그 원출원 특허는 그 기각해 버렸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 재심리 요청도 거부. 그러니까 이건 보호를 받은 겁니다. 예.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마 이제 미국 FDA에 아마 이제 신약 허가
신청도 할 거, 액상용 통신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진출에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전일 서울 고검에서 대웅제약 경쟁사죠. 여기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이런 것 때문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대요. 이거 다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디톡스한테 호재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특허 무효 결정 소식으로 오히려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반영된 이슈고 예,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도 희박하고 오히려 미국 중동 허가 신청, 뉴로럭스 중국 실사 허가, 뉴럭스 국내 허가 이런 모멘텀 많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메디톡스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요새 또 솔루엠도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슈가 하나 있었던 거 아세요? 경쟁사 하나가 회계 부정이 있었어요. 목표 주가 그래서 올렸는데 1위가 SESN, 세솔이라고 그러죠. 세솔이 BOE 있죠. 중국에 BOE라는 디스플레이 회사가 대주주거든요. 근데 여기랑 거래를 통해서 매출을 부풀렸대요. 분식회계 한 거죠. 그리고 매출의 15% 차지하는 사업부가 실제로는 0%밖에 안 되고 월마트로부터 대규모 수주했다고 옛날에 한번 공시가 나왔는데 그거는 저가 수주다. 이래가지고 유명한 공매도 리포트 내는 데가 있어요. 숏. 미국엔 그런 데도 있어요. 공매도 보고서만 쓰는 데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으면 저 회사 문매 맞겠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미국엔 저 공매도만 전문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되게 좀 특이하죠. 근데 거기서 보고서를 저렇게 써버린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날 주가가 60% 폭락해 버렸어요. 하루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세솔 측에서는 반박을 했어요. 아니다. 재검사했다. 회계. 문제 없다. 그 주가가 54% 다시 올랐어요.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우린 모르잖아요, 결과. 근데 회계 부정이 사실이면 영업차질 불가피하고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솔루엠한테 수혜가 되죠. 저 물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사의 2이니까 3위 사업자 프라이서는 대출 상환 위해서 재무가 좀 안 좋대요. 예. 근데 대형 리테일러들 있죠. 월마트 같은데 뭐 이마트도 있을 거고 많은 까르푸 이런 데가 저 이 전자 가격 표시기 업체 선정할 때 재무 건전성을 고려를 한대요. 예. 해소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 오히려 솔루멘트 좀 긍정적이지 않나. 예. 근데 만약에 회계 부정이 사실이 아니면 그건 뭐 달라지는 건 없죠. 그렇다고 나쁠 것도 없는 게 오히려 경쟁 우위를 부각하는 계기가 됐다. 흔들린 거잖아요. 쇳소리. 그리고 설계, 제조, 유통은 수직 계열로 해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수익성을 시현을 하고 있고 고객사의 대응이 굉장히 빨라요. 맞춤형을 잘해주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크게 개선되고 있죠. 14%까지. 3년 뒤에 ESL 시장 원래 1위를 목표로 했거든요. 솔루엠이. 근데 현실적으로 달성은 좀 쉽지 않아요. 쇳소리 이제 사라지지 않는 이상 쇳소리의 목표는 2.1조인데 그 솔루엠은 1.3조거든요. 25년도에. 그러니까 조금 더 아직 격차는 남았는데 다만 쇳소리 어떤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어쨌든 1위 업체로서 이제 쇳솔은 좀 생채기가 나서 주가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솔루엠은 다시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좀 오히려 올렸고 한 14%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잘못 썼네요. 그리고 ESL에 대한 스팟성 주문이 요새 많대요. 왜냐하면 실적 추정치 올렸냐면 기존의 대형 거래 고객들은 스케줄에 따라 딱 주문을 주거든요. 근데 중소형 회사들 있죠. 중소형 회사들 중에도 우리 저 전자 가격 표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갑자기 한 번에 팍 발주를 해요. 그럼 예상 못한 발주가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 계획보다 주문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건 좋은 거죠. 그리고 솔루엠의 성장률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쇳솔이 제일 성장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타격을 좀 받아버렸어요. 공매도 보고서 나오면서 3위 업체는 좀 오히려 원래 옛날에는 프라이서가 솔루엠보다 더 앞섰어요. 경쟁이 안 되죠 지금. 예, 좀 뒤처지고 있고 밸류는 조금 올랐으니까 지금 투자하는 건 좀 늦었죠. 근데 단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한번 보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거고요. 솔브레인의 NH의 도현우 연구원님이 게이트홀 어라운드 아시죠? GA 방식. 이쪽이 지금 솔브레인 실적에 24년부터 긍정적일 것 같다. 3나노 GA 공정에 삼성이 여기에 승부 걸잖아요. 2나노까지 가야 돼요.
이 솔브레인 개발한 시가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안 좋더라도 모멘텀 측면에서 내년을 보면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고객사들의 재고 축적 수요도 다시 시작됐으니까 좀 괜찮지 않겠냐. 이 내용이고, LG전자 20년간 뭐가 달라졌나. 목표 주가 16만 5천 원이고 요새 주가 좋죠. 예전에 가전이 영업이익 10%였는데 좀 줄었지만 돈은 더 많이 벌어요. 매출이 늘어나가지고. 가전 나쁠 거 없죠. 전장은 확실히 좋죠. 적자예요. 지금 2630억 흑자로 전환. 이 두 개는 안 좋아요. TV,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에 납품하는 부분들. 요건 다 안 좋습니다. 요거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좋아진 건 가전과 전장이다. 가전은 전반적인 수요가 부진한데도 프리미엄 제품 잘 팔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잘하고 있고, 주택시장도 여전히 견조하고, 전장이 최고죠. 개선이 단연 돋보인다. 완성차 생산 차질로 옛날에 부진했는데 이제 확연히 흑자 전환했고, 한번 흑자 전환하니까 꾸준히 가죠. 수주장고 100조 원 기대하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또 파워트레인 모터 이런 쪽 기대되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싸다. 그래서 결국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고 전장과 가전이니까. 그래서 여기 또 제가 성함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조조원 사장님이실 거예요 아마. 거기 사장님이 여기 12만 원대 또 한번 보여드렸죠. 장내 매수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기아 또 서프라이즈입니다. 기아 맨날 피크아웃 얘기 있는데 연간 이익 10조 원 이제 체력인데 주가가 너무 싸죠. 퍼 3배 4배밖에 안 돼요. 배당만 5.8% 준대요. 피크아웃 때문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환율 1250원 가정해서 연간,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줄어드는 이익이 1.1조라고 감안을 해도 연간 10조는 된다. 철강 알루미늄 원재료도 안정화된다. PER 4배밖에 안 되고요. PBR 0.7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돈 잘 버는 기업이 너무 과도한 할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25년까지는 노이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동행을 해보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한 발 남았다. 이건 뭐냐면 유한타의 강대성 연구원님이 써주셨는데, 요게 이 파란색이 있죠. 주식에 채권 뺀 거예요. 그럼 요게 마이너스란 얘기는 뭐죠? 채권이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지금 거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돈들이 많이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맨날 경기 침체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으로 들어온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식 쪽으로 물꼬 터지면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더 올라간다 아니냐 이거보다도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프로그램 비차익이죠. 비차익은 뭐냐면은 그 패시브 펀드 가는 겁니다. MSCI나 뭐 이런 거 보고 한국물 비중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데, 이 외국인 프로그램 이게 비차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연평균 거래대금 대비해서는 이 비차익 매수가 80%. 뭐죠? 비차익의 80%라는 얘기는 뭐예요? 패시브가 80%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 순매수 비중은요 60%밖에 안 돼요. 비차익. 예. 그 외에 외국인들이 이제 비차익 제외한 물량이 오히려 비중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전체 거래대금 비중 대비해서는 외국인들이 일단 어쨌든 이제 이 그러니까 패시브로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한 거죠 그동안. 예.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능동형 매매들이 있죠. 능동형이라는 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실제로 이거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요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헷갈렸으면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비차익을 많이, 여기 보면 거래대금 비중으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게 많다는 거죠. 전체 거래 중에 패시브 펀드를 많이 샀구나. 근데 올해 외국인 순매수 비중이에요. 외국인들이 산 거.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패시브도 있을 거고 어떤 펀드 아니면 외국인 개인 투자자. 근데 외국인 프로그램 패시브는 요거밖에 안 돼요. 비중이. 전체 외국인 매매 중에. 나머지는 요겁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다른 쪽에서 매매를 했다는 거죠. 이 패시브 말고. 기계적인 매매를 한 거에 아니고 오히려 능동적인 매매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계적인 매매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본 것보다. 그러면 이제 들어올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패시브 펀드가 들어오면은 또 하방을 막아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이 외국인 그래도 한 방 남아있다. 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MSC 코리아 ETF거든요. 자금 설정. 이게 이제 늘어나면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내려가면 빠진다는 얘기. 급격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 들어온 게 없어요. 별로. ETF 쪽으로. ETF는 뭐죠? 패시브 자금이죠. 그대로 이제 추정해서 들어온 자금이죠. 기초 자산을. 예. 요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패시브가 들어오면서 하방을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증시 하락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이슈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어제 있었던 이제 공시 중에서는 넥스틴이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좀 내렸고요. 넥스틴 아시죠? 반도체 장비 회사. 그래서 유형자산 양수 결정했고, 용인시에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여기 대규모 반도체 단지 조성하잖아요. 아마 그쪽을 겨냥해서 지금 토지를 좀 확보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넥스틴도 용인 쪽으로 좀 또 투자를 늘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부자 매수 쪽에서는 들어온 게 그 한샘 김진태 대표 집행 임원이 2억 원 정도. 요새 한샘도 조금씩은 사더라고요. 내부자가. 하나 시스템은 류시양 전무님이 사셨고, 대한약품 이윤희 회장님은 뭐 계속 삽니다. 예, 이런 내부자 매수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좀 끝났고 한번 그 시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등락 끝에 아무튼 강세로 결국엔 잘 마무리는 해줬고요. 다행히 잘 끝났고 코스닥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오후장에 막 들어올려가지고 오늘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짜증 나셨죠. 예,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한시름 좀 났고, 오늘은 이제 기관들이요 주식을 좀 많이 사서 증시를 조금 올려줬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 섹터 쪽으로는 전력 설비 미국형 기업들 있죠. 미국에 투자할 때 수혜받을 수 있는 그 기업들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일진전기, 뭐 LX 일렉트릭도 벌써 8만 원 갔어요. 예. 예전에 한참 뭐 고생했었죠. 오늘 또 건설기계 쪽도 좀 좋았습니다. 오늘은 대창단조 하면 항상 그 박완식 회장님이신가 떠오르고, DY 파워 뭐 이쪽 다 좋은 분위기 이어졌고, 2차 전지도 오늘 좀 일부 기업들 좋았습니다. CIS, 코인테크, LNF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좋은 분위기를 좀 보여줬습니다.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좀 괜찮았고, 삼성 SDI가 올해 안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내놓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 좋았고, 또 SKI 테크놀로지가 모처럼 7%, 분리막 회사들 굉장히 좀 괜찮죠. 올해 이제 IRA 수혜 주니까. 또 오늘은 자동차 대표주들 다 좋았습니다. 위아, 기아, 현대모비스, HL 만도까지. 요새 만도가 굉장히 좀 뜨겁죠. 좋았고, 수소차 관련주도 오늘 오랜만에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피팅 관련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하이로코리아가 6% 정도. 하이로코리아는 참 주주 환원 열심히 하죠. 그때 자사주 소각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LNG 관련주들 그쪽 다 연결돼 있고, 원자력주들 좋았고요. 예. 전기차 섹터 전체 좋았고, 조선기자재 조선 중후장대형 산업 2차 전지가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현대미포가 오늘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ESS도 이제 대용량 저장 장치 오늘 다 좋은 분위기 펼쳐졌던 것 같고요. 종합상사도 요새 계속 좋죠. 오늘 또 LX 인터내셔널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니켈 관련주 리튬, 우리 리튬 어제 공부해봤죠. 어떠셨어요? 좀 또 새로운 거 알게 됐죠. 그래서 리튬의 또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있고, 또 포스코홀딩스. 그래서 오늘 좀 주가 흐름 에코프로 중심으로 또 좋았던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 오늘 좋았고요. 백화점 관련주들도 오늘 대구백화점, 오늘 오랜만에 정말 현대백화점이 3%. 현대백화점 이 저기 대전점도 재오픈하고 괜찮은데 참 안 됩니다. 쉽지는 않고, 해운주도 오늘 모처럼 좋았고요. 예, 물류 회사들도 오늘 일부 올라갔고, 오늘 여전히 글로비스 참 좋죠. 예,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좀 분위기 괜찮았어요. 오늘은 유한양행 대웅제약, 여기 메디톡스 다 올라갔네요. 예, 그리고 항공기 부품, 손해보험 업체들도 오늘 분위기 좋았습니다. 정유회사들 좀 그동안 안 좋았죠. 오늘 GS가 오랜만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새 자율주행 관련주들 뜨겁죠. 오늘은 또 퓨런티어가 급등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율주행 쪽 우리 어제 공부해봤잖아요. 어제 봤죠? 그 표 기억나세요?
어디가 커지는지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공부를 하긴 하는데 디스플레이도 해야 되고 저 전장도 해야 되는데 참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의류업종 오늘 태평양물산 좋았고 요새 계속 좋죠. 여기 영업무역 예, 뜨겁고 예, 한세실업도 요즘에 좀 괜찮았죠. 예, 오늘은 한세실업이 어디 갔죠? 예, 제가 이게 잘 안 보이는 건가요? 아 한세실업 예, 21,000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폐 배터리도 오늘 섹터 쪽으로 좀 좋았네요. 오늘 코스모 근데 에코프로가 좀 올라서 그랬다고 보시면 되고 뭐 다 오르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어제 건설 대표주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다행히 요새 GS 건설이 너무 안 좋았죠. 뭐 예. 하자가 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빨리 좀 잘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뭐 회사가 잘해야죠. 저런 하자가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오늘 삼성물산 오랜만에 좋았고요. 석유화학 기업도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롯데케미칼, 삼양사, 그다음 영화 관련주도 오늘은 조금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좋았던 섹터들도 좀 올라왔어요. 예, 정말 많이 빠졌었죠 그동안. 네,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진 섹터는 여기 반도체는 그동안 워낙 달려서 좀 빠졌습니다. SFA 반도체, SNS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죠. 다 오늘 좀 일제히 충격을 좀 받아버렸고요.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 예, 오늘 좀 일부 또 충격을 위메이드가 아까 안 좋은 뉴스 하나 있더라고요. 위메이드가 검찰 뭐 얘기 있던데요. 아까 제가 잠깐 봤던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무튼 좀 뭔가 안 좋은 좀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예. 그리고 오늘 광고 쪽도 좀 안 좋았고 반도체 재료 쪽도 오늘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은 좀 쉬었는데 동지는 좋았어요. 동지는 예. 동지는 뭐 오늘도 8%나 급등했습니다. 아무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꾸준히 뭐 보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낸드 관련주들 오늘 제우스 이쪽 좀 빠졌고 PSK 근데 또 빠지면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 예, 기업들에 따라서. 근데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오른 건 좀 조심하세요. 그죠? 너무들 올랐으니까 좀 쉬어갈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들 또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체적으로 반도체 좀 쉬었고요. 반도체 부진한 가운데 다른 섹터들은 거의 대부분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상승해 줬어요. 그래서 특히 코스피는 600개가 올랐어요. 거의 대부분 올랐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 한 번씩은 이제 봐드렸고, 예, 오늘은 좀 그래도 좀 괜찮으셨죠? 오늘은 예, 그동안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그래도 기업들이 더는 안 빠지고 버텨줘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다시피 기업들 뭐 아까 한 번씩 오늘 또 JYP 엔터도 좋았고요. PI 첨단 소재 다시 올라왔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도 급락 후에 반등 해줬고 한솔 케미칼 요즘에 분위기 좋고요. 자동차주들 오르고 있고 예. 반면에 좀 빠진 기업들은 예. 많이 빠진 게 오늘 루닛 너무 올랐죠. 루닛 뭐 뷰노, 레이크 머티리얼 이게 악재보다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5배 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레이크 머티리얼 많이 올랐고 SNS 때 다 이렇게 올랐던 기업들이 오늘은 좀 쉬어갔다. 이렇게 오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아무튼 아까도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가 반성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근데 제가 해드릴 거는 그렇게 좀 안 좋아진 기업들 끝까지 관찰해서 뭔가 좋은 변곡 좀 찾아내는 거 그런 것들은 꼭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좀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계속 좀 공부해 주시고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언젠간 또 우리도 웃을 날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요새 또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기분 좋으시잖아요. 막 정말 공부했는데도 수익이 너무 잘 나니까 방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반도체 다음은 또 뭘까 계속 공부를 해보세요. 예, 그런 걸 찾아내야죠. 예. 그게 또 제가 할 역할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할
몫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 함께 배우기 시간에는 이번 주는 산업은 안 하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 어디서 얻나. 그래서 내일은 텔레그램하고 블로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거랑 그 대학교 동아리 있죠. 네, 그것도 정리를 한번 했으니까 그렇게 내일 오전에 그 정보 어디서 얻나 그 콘텐츠 올라가니까 그것도 보시고 여러분 걸로 잘 만들어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